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4천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는데 파업의 핵심은 14만여 명이나 되는 학교 비정규직을 알려진 것처럼 어떻게 정규직화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처우를 얼마나 개선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자라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경비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제 급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여 개 직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급식 조리사 그리고 돌봄 교사, 뭐 요즘에는 스포츠 강사 이런 등등 해가지고 행정직군까지 다 포함하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전체 교육 공무원 중에서 한 40%가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무실, 행정실에 물론 도서관 사서본 중에서도 무기계약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급식이 안 된 학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학생들 빵 줬다면서요? 전국에서 한 2,800여 개 학교가량이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빵을 주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오라고 한 것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게 마침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아예 일찍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교들도 좀 있었습니다. 파업 소식 나오면 늘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시민들을 버스 파업은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인식은 좀 바뀌나 봐요. 학교 현장과 또 어린 학생들의 생각이 좀 바뀌나 봅니다. 파업에 대해서. 먼저 그 장면 잠깐 몇 가지 장면 볼까요? 이거는 전자공고 학생들 일동은 조리사분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라는 사진이고요. 여기는 어느 학교입니까? 학생들이 불편해도 괜찮아요. 상산전자고등학교군요. 아마 농구부 학생들 같은데. 밥 안 준다 원망 말고 파업 이후에 관심 갖자. 인천 세무고등학교 학생들이고 7.3 총파업을 응원합니다. 여기는 아주 메모판을 만들었군요. 학교에서 이런 메모판을 허용해 주는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학생들이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힘내서 다녀오세요. 이거는 정교조 교사, 아마 정규직 교사가 비정규직 학교 근로자의 파업을 응원하면서 아마 봉투에 담아드린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는 자를 남이 도와줄 리 없다. 투쟁이라고 이것도 역시 정규직 교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에게 이거는 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명의로 가정통신문인데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써주시는 교무 실무사, 돌봄 전담사 이분들 안정적 노동 환경에서 정당한 처우를 받기 위해서 총파업하는 거니까 불편보다는 배려 지지해달라. 이런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초등학교 급식교사분들 말고 급식 조리사나 분들 말고 방과 후에 돌봄 교실 있잖아요. 이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돌봄 전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많지는 않고 한 130여 개 군데에서는 돌봄 교실 운영이 중단이 됐답니다. 나머지 곳들은 이제 정규직 교사분들이 대신해서 며칠 안 되니까 파업 며칠 안 되거나 이제 네.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어떤 보조교사의 파업 도움을 받아서 파견을 네. 받아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이 피켓을 쓴 것처럼 정말 파업의 원인, 이유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어떻게 일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급식 조리실입니다. 네. 3교시고요. 네. 4교시 마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사들 손길이 바빠지고 일하시는 모습이고요. 천장에 붙어 있는 에어컨 몇 개? 근데 그거는 저희가 튀길 때나 또는 할 때 정말 무용지물이고 저희의 몸으로 느끼는 온도는 정말 60도, 70도 넘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튀기고 나면 오바이트도 쏠리고 배식을 마치고 이제 짧게
저 조리사분들, 조리 실무사분들 밖에 나가서 그래서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고 모습? 돌아오지 않으면 힘들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음식을 하고 나서 밥을 못 먹어요. 이미 먹은 느낌 100개 정도는. 어떤 학교는 7, 8명이 앉아서 제대로 다리도 못 뻗고 쉬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보통 조리 실무사 한 명이 뭐 평균 120인분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도 잦고, 다쳐도 병 가내기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도 많이 나고 뭐 화상이나 뭐 손 베이고. 사람이 다쳐도 급식을 해요. 눈물 흘리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도 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튀겨야 돼요. 배식 시간을 맞춰야 돼요. 내가 병가를 쉬게 되면 내 동료가 인원이 적어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자, 어려운 근로 여건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네, 일단 현장을 봤고요. 네, 파업 이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임금 올려달라. 이 부분이 정부랑 안 맞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규직 대비 한 임금의 80% 정도만이라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기본급을 6.2%는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9급 공무원 임금의 한 80%는 맞춰달라. 그게 아마 이제 일반적인 기준 같아요. 15년 차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4,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근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방학 중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규직 대비 69%의 임금이고요.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58% 정규직 대비. 그러니까 2,300만 원 정도를 좀 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최소한 한 80% 수준까지는 좀 맞춰달라.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뭐 정부 여당의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그랬지만 일반 우리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60%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80% 정도는 수준으로 맞춰줘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교육직 공무원들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영양사, 그러니까 영양교사도 있고 그분들은 뭐 이제 시험 통과한 영양교사분들은 시험 양호교사처럼 정규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천차만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영양조리실 안에서도 말씀하신 영양교사처럼 일정한 학위가 있어야 되고 영양사 자격증도 있어야 돼서 교사 대우를 받는 분들도 그분들은 있고, 시험 통과한 분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그러니까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 차이도 그렇고 대우도 워낙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마다도 아까 보셨지만 어떤 학교는 그나마 환경이 좀 좋은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발 뻗고 밥 먹을 공간도 없는 곳도 있고 이렇게 좀 너무 천차만별이고 사람도 부족하고 일하는 공간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좀 체계화를 좀 시켜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죠. 자, 이쪽에서 정규직 분들은 우리는 시험 통과해서 어렵게 들어왔다. 그런데 그걸 거저 정규직 처우를 해달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고, 이쪽 분들은 그건 알겠는데 우리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 하는데, 예를 들어 영양사 분들이라면 똑같은 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라고 들어와서 보너스 200만 원 나오고 우리는 80만 원 나오고 똑같은 일 하는데 지금 이 주장인데, 예를 들어 돌봄교사다. 그러면 이제 무기계약직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분들은 정규직에 비해서 처우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비슷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봄교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제로 파트타임제로 그 고용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파트타임제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통 한 8시간씩 하고 그래도 5시간 임금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금액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지나도 해고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지만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는 거의 파트타임 수준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시는 일이 돌봄교사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상은. 왜냐하면 아이들 돌봄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는 것도 챙겨야 되지만 간식도 챙겨줘야 되고 엄마가 학교에 혹시라도 학교에 늦게 오면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행정업은 행정으로 다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모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역할도 분명하지 않고 그 역할에 맞게 처우도 이루어지지 않고 5시간 시간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5시간으로 못 채우고. 자, 직접 이분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교육 공무직에게 방학에 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는 지금 현재 방학 중 비근무자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7년 전에 같이 입사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퇴직금이 지금 1,400 정도 되고 저는 900 정도 되거든요. 퇴직금 유형에 따라서 학교장의 그 선택권에 따라서 퇴직금이 이렇게 많이가 차이가 나는 게 좀 억울하고 지금은 퇴직금 선택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한 10년, 20년 일했던 영양사분은 비정규직 하다가 어렵게 무기고용직이 돼서 무기계약직이 돼서 겨우 이제 해고는 면하게 됐는데 처우는 형편없는데 밑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붙어가지고 영양교사로 들어온 사람은 정규직이고 그렇죠. 근데 노하우는 이분이 더 많이 알고 더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 사람은 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관리직도 아니고 근데 후임자는 더 처우가 좋고 근데 이 사람은 또 할 말이 있는 거죠. 이 사람 시험 붙어서 왔잖아요. 이런 갈등.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 이런 비정규직이 이제 반대 목소리입니다. 비정규직이 그렇다고 시험 통과해서 들어온 정규직처럼 지금 뭐 정년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왔는데 정규직과 거의 비슷한 처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뭐 지금 일종의 이제 그렇죠. 정규직은 다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뭐 교육 공무원이 됐고 거기에 따른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 처우 절차,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면,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뭐 일정한 처우를 해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동일 대우를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앞서 하나 더 보실래요? 네,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네, 이걸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애들 밥 해주는 조리사들 비정규직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다.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는데 또 파업에서 기본급 외에 급식비도 13만 원 받고 교통비도 매달 8만 원 받고 명절이면 명절 휴가비 100만 원씩 받고 복지비에 자녀 학비 지원에 더 얼마나 받아야 파업을 안 할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네, 보도자료를 봤더니, 저희가 파업하는 보도자료를 봤더니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다. 보여주실래요? 네. 파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다. 그런데 이건 또 좀 주장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교사와 같은 어떤 직원을, 정식 직원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글자가 들어간 100명에 가까운 직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노동자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자체가 법에 체계적으로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도 교육과 관련된 공무직이라고 이 이름을 좀 제대로 불러달라는 겁니다. 사실. 교육 공무직이라고 일종의 법에 적시를 좀 해달라. 네, 그리고 그 근거는 또 법에도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주장은요? 정규직이 완전한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거, 교사가 우리는 목표가 아니에요. 공무원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행정교육법에 교사, 행정공무원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육 공무직 이라는 이름을 좀 명시를 해달라, 이겁니다. 정규직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이라는 게 결국 연금도, 그러니까 교직원 연금, 사학연금도 받게 되는 식이 될 거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 절대 아닙니다. 준공무원으로 정규직화되는 것은 좀 이거야말로 오히려 특혜 아니냐라는. 저희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렇게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규직화 요구하는 건 잘못 알려진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네. 정리하면 교육 공무직이라고 법의 테두리 안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법으로 적시해주면 예산이라든지 어느
교육청에서는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고용 안정도 되고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법적 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뭐 정규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일종의 노동의 외주화가 시작되면서 이런 잘못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직군들이 사실은 학교에 있었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다 뽑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노동의 외주화가 시작되면서 학교에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는 공무원을 따로 두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으로 자꾸 채우면서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갔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정규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과 비정규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예, 같은 일을 하게 되고 형격하게 다르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그런 게 다 허물어져 버리니까 다 지금 뒤섞여 버린 상황이 돼서 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차라리 정규직화 문제를 뭐 이런 이제 법적 근거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요구하냐면 아까 제가 엄마와 교사의 중간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100여 종이나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학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체계도 없이 그냥 필요한 일이면 뭐 좀 표현이 그래서 자비리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밀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5시간 내지는 원래 나는 돌봄교사 내지는 원래 행정사인데 학교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 이분들에게 오히려 더 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대우는 뭐 비정규직, 무기직, 계약직이니까 더 낮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체계적으로 잡아놓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정해놓고 그게 아닌 필요한 일이 있다면 다른 직종을 만들어서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화해달라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처우를 개선해달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급 공무원의 몇 %라도 좀 받게 해달라.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교육 공무직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 좀 넣어달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 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5년 차를 일했는데 2,5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가정 생계 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정부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 1%대밖에 인상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해법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5년짜리 2,500만 원 받는다면 이게 내 직장이다, 내 일터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15년 일했는데.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